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준 국어논술학원의 논술 강사이자 팀장인 박정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초등부의 여름방학 3과정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점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정직하게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은 학교의 비중이 갑자기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만 좀 더 보람차고 효율적이고 좋은 결실이 남는 방학이 되는가를 여럿이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들의 그런 고민을 제가 다소나마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심사숙고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을 안내해드리면서 국어를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를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반론이 있을 수 있고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지금 이렇게 수학이 기하급수적으로 중요해진 시기에 수학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도 부족할 판에 한국어인 국어를 굳이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어 공부는 단지 국어 성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좀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기를 다져주는 것이 바로 국어 공부입니다. 그런 만큼 국어 공부가 제대로 된 아이들은 좀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이고 우수한 학습 방법으로 다른 과목들까지 골고루 잘함으로써 우등생, 원하는 대학 입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호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만큼 국어를 시작할 때 그냥 관습적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국어의 노하우를 학생들한테 체득하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가장 특별한 점들은요, 강사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강사진들은 사실은 지금 어느 학원 못지않게 고학력 우수 강사들로 채워져 있고 대부분 강사가 초등학원이 아니라 중고등학원에서 탄탄하게 입시 경험을 쌓아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초등과정만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나아가서는 대학교, 대학원, 유학 이런 모든 교육의 전 과정을 함께 고민하면서 좀 더 심도 깊고 그리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약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의 특징은 논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와 논술이 1대1의 비중으로 공평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어와 논술을 함께 공부할 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아이들은 단기간에 좀 더 탄탄한 실력을 쌓을 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일단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그 4분의 3의 비중은 단편 소설로 준비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4분의 1의 텍스트는 단편 소설이나 수필이 아니라 저희가 긴 호흡으로 읽어야 하는 장편 소설 내지는 단행본 도서들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 수업이 90분이고요. 나머지 90분은 국어로 진행되는데 이 국어는 국어의 기본기를 아이들이 모두가 쉽사리 이해할 수 있도록 잘근잘근 씹어서 전해주는 방법이 있고 더불어서 아이들이 수능식 국어를 치를 때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학습법을 골고루 안내해 주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요, 저희 학원의 어떤 특징들은 관리의 촘촘함과 우수함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들어도 과제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습 능률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철저한 과제 관리를 학습팀과 강사가 함께 함으로써 아이들이 대충 수업을 준비해서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그렇게 무기력한 수업을 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철두철미한 수능식 평가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일찌감치 내가 지금 단계에서 낯설고 어렵지만 고등학생들이 푸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노하우랑 체험을
늘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학생들의 어떤 그런 전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개별적인 것들을 저희가 재빨리 감지함으로써 학생한테 걸맞은 학습 클리닉을 저희가 함으로써 그 아이가 많은 걸 다르지만 약점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 약점들을 보완해서 좀 더 강점은 강화되고 약점이 주는 열등감이나 학습 비효율성을 줄이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요, 지금부터가 저희가 이 방학 때 뜻깊게 보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짠 것인데요. 저희가 상시 프로그램과 여름방학 특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다양한 사유를 결석하는 학생들한테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4시부터 6시까지 국어와 논술 수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규 수업과 똑같은 분량으로 볼 수 있는 고강의 초랑 초육의 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신청을 하면은 추가적인 수강료 납부할 필요 없이 보강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대1 클리닉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이가 전반적으로 우수하지만 이 아이는 어떤 게 유달리 취약하다. 혹은 공부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 혹은 지나치게 시험 문제를 늦게 푸는 단점이 있다. 인 경우에는 강사가 그 학생들을 1주 혹은 2주를 학원에 나오게 함으로써 그때 1대1로 학생들의 그 약점들을 보완하고 치료하는데 강사가 신경 쓰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년 내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도 따라가기 수업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강을 항상 1주에 할 때 이때 적자를 학생은 2주, 3주, 4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앞에 내용들을 빠뜨리기 때문에 조금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빈틈을 최대한 채워주기 위해서 그 학생들 모아가지고 제가 빠진 수업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 학원에는 지금 우수 학생들이 꽤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달리 군계 일학 같은 학생들의 어떤 향학열, 어떤 그런 의지를 저희가 채워주기 위해서 우등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 논술 특가반이 이번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긴 호흡으로 읽어야 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필독서를 강사가 해제해 주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주요 대학, 명문 대학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봄으로써 아이들한테 실제 논술고사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내 것들을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어려운데 이것들을 잘 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만 장차 6년, 7년 후에 내가 대입 논술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연습하고 자신감을 쌓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번 방학을 맞이해 특별하게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 모두가 어려워해서 정말 머리에 쥐가 난다고 하는 문법 특강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수업만 꼼꼼하게 들어도 웬만큼 문법에 관해서는 자신감과 지식이 쌓이는 순기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술 경우에는 고전들을 저희가 3편이나 읽히면서 아이들이 평소에 부족했던 독서량을 담뿍 채울 수 있는데 역점을 둔 시간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모험을 토마로 한 마크 트웨인과 셀마 라겔라라는 어떤 스웨덴 작가의 작품을 같이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한번 모험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이 다른 작가들의 다른 모험을 테마로 한 이야기들을 비교함으로써 심층적 사고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는 아이들의 문제가 글씨체가 서툴고 악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나중에 어떤 학교 올라가가지고 각종 수행평가를 볼 때도 자기 능력에 비해서 조금 불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은 일찌감치 악필을 탈출하기 위해서 좋은 글씨체를 미리부터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들의 첫 발돋움을 할 거고요.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은 강사들이 이후에도 꾸준히 봐줌으로써 이 학생의 글씨체가 개선되고 읽을 수가 있고 반듯한지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아이들이 괄목상대하게 글씨체가 나아지도록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신경 쓰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초 역시 작품들을 읽으면서 방학 때 자기가 어떤 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일종의 독서에 관련된 아름답고 향기 나는 추억들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논술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논술을 가르칠 때 크게 세 가지의 능력을 기르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력인데요. 사실은 상당수 학원이 정작 논술 학원이면서도 이해력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이 아이가 명문대를 나와서 전문가가 되고 싶을 때는 어떤 능력 못지않게 짧고 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어서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들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 자질입니다. 그런 만큼 이 능력이 없을 때는 노력과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도 남들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장차 어떤 글 읽기에 대한 열등감과 문제를 없애주기 위해서 저희 수업에서는 항상 그 학생들이 그 책들을 정확하게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많은 시간이 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약 훈련을 하는데 저희들이 깊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통합사 사고를 기르는 건데요. 이것들은 뭔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이야기, 두 가지의 주제, 두 가지의 입장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각고 다름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함양하는 데 시간을 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논술의 어떤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바른 어법과 논리적인 구성으로 써낼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는데 저희들이 큰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바로 이 단계를 성취하기 위해 저희들은 상시적으로 독서록과 원고지 논술을 시킴으로써 아이들이 매주 한 편 이상의 완성된 논술 글과 독서 감상문을 쓰게 하는데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글만 꾸준하게 쓰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글이 나아집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이 사실은 글을 매주에 한 번만 쓰는 습관만 붙으면은 이 아이가 보통 애들과는 차별화된 속도로 글쓰기를 익힐 수가 있고 어릴 때 잘 쓴 글쓰기는 평생 갑니다. 그런 만큼 이것들은 사실 어릴 때 저희가 체력 기르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 못지않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내가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은 그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편하고 안락하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채우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수업은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알기 단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일단 책임감 있게 꼼꼼하게 글을 정독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들이 매주 상시적으로 쪽지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점수가 미달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남아서 재시험을 보거나 혹은 재시험 떨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학생이 귀찮아 하더라도 책을 다시 읽힘으로써 아이가 무엇인가 오늘 공부했던 것들을 대충 주마간산으로 읽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웠던 것들은 중요했던 것들을 놓치지 않고 기본은 알고 태어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아이들한테 세계를 위한 창이 열리는 어휘들을 가르치는데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이 저희가 총 1, 2,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그나마 가장 쉽습니다. 이것들 풀면서 뭔가 나도 책을 열심히 읽어온 만큼 1단계 문제를 쉽사리 풀 수 있어. 잘 풀 수 있어라는 어떤 자신감과 재미를 주고요. 이제 그 다음에 깊게 알기 단계에서는 좀 난도가 높아지는 워크북의 2단계를 풉니다. 이 워크북 2단계는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단 한 번도 이제껏 생각해 보지 않는 난제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은 빨리 풀었던 워크북 1단계를 달리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차분하게 생각해야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추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자연스레 길러지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저희 강사들이 학생들의 어떤 그런 글을 1대1로 검사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누구나 무임승차하지 않고 그날 배웠던 것들을 다 풀고
틀린 것들을 수정 정정해서 확인받고 그렇게 뭔가 자기가 내가 오늘 할 것들을 다 책임감 있게 완수했다는 그런 뿌듯한 기분으로 집에 가게끔 저희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모두가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글을 보면서 내가 놓친 것을 저 학생은 영리하게 포착했구나. 저 학생 글은 참 좋다. 내가 귀감 삼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저희가 일깨워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에 생각 펼치기 단계는 보통 일반적 학원이 아니라 집에 가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고지에 그날 공부했던 것들을 잘 풀면서 좀 더 논리적이고 잘 읽히고 주장이 명쾌하게 잡히는 그런 좋은 글을 쓰게 하는 시간이고요. 이 학생들은 집에 가서 그날 받았던 전주에 제출한 논술 원고 분석을 확인하면서 내가 미흡했던 거 혹은 개선할 점들을 확인하면 좀 더 한 단계 높아진 글을 쓰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저희 토치시험의 어떤 예시들이고요.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요. 저희는 초급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아이들은 워낙 어휘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어휘력을 쌓는데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독서라는 것이 어렵고 따분하고 나에게 안 맞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즐겁고 감동적이고 내가 클 수 있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게 독서라는 것들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엔 항상 그를 습관한 어떤 그런 습관들을 저희가 기르게 하는데 주의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은 작품들이 문학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수업은 결코 문학 수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학제간 통합 수업입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은 이런 수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경제, 정치, 역사, 철학, 환경, 아니면 어떤 인간의 마음 같은 것들을 아울러 고민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의 기회가 다 주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초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컸습니다. 그런 만큼 아직은 나이가 적지만 이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들을 쉬운 난도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은 이때부터는 그냥 재밌고 자유로운 논술이 아니라 내가 평생 활용할 수 있는 독서 논술에 대해서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비해주면서 항상 표현할 때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제심, 그 다음에 글의 구성을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또 세 번째 내가 글을 쓸 때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예시가 잘 갖추어진 논증력을 쌓는데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들이 아직은 취약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다양하게 다룸으로써 아이들이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 내가 몰랐던 사회 문제가 지문으로 나올지라도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는 지식과 자신감과 힘을 길러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어떤 논증 실력 표현력을 쌓는 거에는 이 첨삭을 꾸준하게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좀 더 바른 글쓰기를 생활화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길게 하고 있고요. 초육 역시 다양한 작품들이 있지만 이 작품들을 저희는 이용해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어떤 많은 논제에 대해서 매주 고민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시간을 부여합니다. 저희는 첨삭들을 할 때 모두가 강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학원들은 강사가 첨삭하지 않고 외부의 알바생들한테 일을 주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은 절대 그런 방식을 취하지가 않고 강사가 직접 첨삭함으로써 아이들의 글쓰기의 상태를 민감하고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의 글쓰기가 차츰 개선되고 있는지 그냥 제자리 걸음인지 오히려 글이 퇴보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제때 파악함으로써 이것들의 말씀을 어머니, 아버지랑 나눕니다. 그런 만큼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지만 이 아이가 어떤 글을 의례적으로 쓰는 수기동적인 아이가 아니라 좀 더 글을 자신감 있고 재밌고 의욕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하면서 아이들의 이런 나쁜 습관이 제때 고쳐지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첨삭하는 예들인데요. 저희들은 이 첨삭할 때 이 아이들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글쓰기 처방과 교정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원에 대하는 중요한 점들은요. 장창 이 아이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비록 이 아이가 동네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장창 이 아이는 누구 못지않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입학하고 싶어하는 국내외
명문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은 그런 모든 거의 시작 중에 하나는 책을 정확히 읽는 습관과 노하우가 쌓여 있으면 이 아이는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빨리 입시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은 책을 읽을 때 단락별로 요약하기, 중요한 거 메모하기,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예상해서 미리 적어두기 같은 것들을 함으로써 이 아이가 한번 정성껏 정리한 텍스트를 이용해서 7년 후, 6년 후에 수능 문제를 치를 때 오답을 최대한 피해서 정답만 쓸 수 있는 노하우를 저희가 기르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삭 같은 경우 이렇게 학생들이랑 강사가 1대1로 대화하되 저희가 첨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끔 아이가 첨삭을 안 읽었다면 어머니들 아버지들께서 꼭 강요하셔가지고요. 첨삭을 정확히 읽어야지만 글이 크게 나아지기 때문에 첨삭을 대충 흘려듣지 말고 첨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가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거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초등은 국어의 기초를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잘 잡아둔 기초는 평생 아이가 공부할 때 중간에 다소 방황하고 헤매고 힘들어 하더라도 기본기가 탄탄한 아이들은 결국 다시 돌아오는데 더 빠르고 능률적이고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어 같은 경우는 항상 수능식 테스트라든가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내가 미리 어떤 수능을 치르는 국어에 대해서 자신감과 노하우가 생기도록 가르치고 있고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주 단편소설이나 장편을 읽힘으로써 아이들한테 내가 수많은 작품들을 읽었다. 내가 독서량만큼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과 힘을 주는데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이번에 이 과정이 5월, 6월이었는데요. 그때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학생이 초랑 초육에 이전부터 등록을 했던 어떤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학원은 어떤 아이가 와도 적응하는데 힘들어하지 않고 쉽게 적응해서 실력을 쌓아나가는 우승과 발전의 공동체입니다. 자녀분이 그려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 아이들을 엄마, 아빠 같은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사랑함으로써 그 아이가 성격도 좋아지고 밝아지고 공부 잘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뭔가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아이를 만드는 저희들이 열심히 힘을 쓰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경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